91세인 제가 의사생활하면서 알게 된 장수의 비결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의 장수의 비결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저와 같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장은 내 몸을 아끼는 것이 장수의 첫걸음입니다. 91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저의 가장 큰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한 몸을 아끼고 돌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때그때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장수의 첫걸음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이정자님은 늘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검진을 해봐도 큰 병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손바닥 비비기, 눈 주위 지압,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기를 권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이었지요. 2달 후 다시 배웠을 때 그분의 표정이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덜 두려워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몸이 아파야만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아프기 전에 이미 수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쉽게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는 것도 모두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입니다. 이 경고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세요. 눈빛이 흐리진 않았는지, 입꼬리가 내려가 있진 않은지, 그런 작은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손등에 피부가 마르면 보습제를 바르고 손톱이 갈라지면 비타민을 챙겨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켜본 장수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몸을 돌본다는 점입니다. 90세까지 농사일을 하신 김태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은 내가 태어난 집 같은 거야. 집이 기울면 손을 보고 비가 새면 지붕을 고쳐야지. 몸을 집처럼 여긴다는 말 얼마나 멋진가요? 우리의 몸도 매일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고급 영양제가 아니라 내 몸을 향한 애정과 관심이 진짜 보약입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장수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을 뜨고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눈과 목, 가슴에 살짝 대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세요. 오늘도 내 몸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2장은 숨 쉬는 법만 바꿔도 혈압이 내려갑니다. 숨쉬기는 우리가 매일 수만 번 반복하는 행동이지만 그 중요성은 종종 간과됩니다. 제대로 된 호흡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며 우리 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특히 장수를 누리는 분들 대부분은 폭식호흡을 습관화하고 계십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장희순님은 늘 어지럽고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 늘 얕은 흉식호흡만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복식호흡법을 알려드리고 매일 10분씩 연습하도록 했습니다. 한 달 뒤 어지럼증은 거의 사라졌고 잠도 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복식호흡은 배를 부풀리며 천천히 들이마시고 긴 숨을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장을 쉬게 해줍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혹은 자기 전 5분씩 이 호흡을 반복하면 하루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또한 복식호흡은 뇌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치매 초기 증상을 호소하던 68세 박동수님께 이 호흡을 지도한 결과 3개월 후엔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향상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숨쉬기는 단순한 생명 유지가 아닙니다. 하루 5분의 올바른 호흡은 하루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바꾸고 전신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장수를 누리는 분들은 숨 하나에도 정성을 들입니다. 조용히, 깊게, 천천히 숨 쉬는 습관이 삶을 바꾸고 심장을 지킵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잠들기 전 조용한 호흡으로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장은 오래 살고 싶다면 식사할 때 꼭꼭 씹어서 드세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는가 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노화를 늦추고 병을 막아주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식사할 때 꼭꼭 씹기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진료해온 박순자님은 89세에도 불구하고 위장병 한 번 없이 건강하셨습니다. 늘 밝은 표정으로 오시던 그분은 식사 시간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한 숟갈에 30번은 꼭 씹어요. 그렇게 하니 위가 편하더라고요. 실제로 음식물을 오래 씹으면 침에서 나오는 아밀라아제와 같은 소화 효소가 더 잘 작용해 소화가 쉬워지고 위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또 오래 씹으면 뇌에 포만감을 주는 신호가 천천히 전달되어 과식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빠르게 먹습니다. 특히 혼밥이나 TV를 보며 먹는 습관은 더 빨리 먹게 만들지요. 그 결과 위장 질환이나 과식으로 인한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위험이 커집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은 장수하신 분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도 씹는 횟수를 늘리는 것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입니다. 30번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 20번은 씹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 식사마다 자신에게 묻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지금 내가 얼마나 씹었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식사의 질이 달라지고 내 몸은 한결 덜 피로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혀끝으로 음식의 질감을 느끼며 천천히 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 내 몸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오래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오래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내 몸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장수의 밥상이 아닐까요? 4장.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오래 삽니다. 장수하신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끊임없이 몸을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거나 격렬한 활동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루에 여러 번 몸을 움직이는 생활 습관, 바로 그것이 진짜 장수의 열쇠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86세 김영자님은 매일 오전 9시에 동네 뒷산을 30분씩 산책하셨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다고 하셨지만 몇 달 지나니 통증도 줄고 식욕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72세에 은퇴하신 이후 집안에만 계셨던 이모식님은 체중이 늘고 당뇨 수치도 높아졌습니다. 제가 걷기 운동을 권했더니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10분씩 늘려가며 한 달 뒤에는 하루 5,000보 이상 걸으셨고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금세 굳습니다. 근육은 줄고 관절은 뻣뻣해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 더 자주, 더 부드럽게 몸을 써야 합니다. TV 볼 때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설거지할 때 발 뒤꿈치 들기, 전화 통화하면서 제자리 걷기. 이런 생활 속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 몸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몸이 가뿐해지고 마음도 밝아집니다. 움직임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살리는 생활의 힘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5장. 충분히 자는 사람이 병에 덜 걸립니다. 잠은 우리 몸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밤사이 깊은 잠을 자야 면역력이 올라가고 뇌와 심장이 쉬면서 다음 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지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좋은 수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하던 70세 이춘자님은 새벽마다 자주 깨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낮에 피로하니 활동도 줄고
밤엔 다시 잠이 오지 않아 악순환이 이어졌지요. 저는 오후 햇볕 아래 20분 산책을 권하고 저녁 8시 이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도록 수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그분은 한 번에 다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달라졌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잘 자려면 자기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먼저 방 안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며 몸을 이완시켜 주세요.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도 수면을 돕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뇌는 반복되는 리듬에 안정감을 느끼고 쉽게 깊은 잠에 빠집니다. 또한 잠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엔 피하고 자기 전 과도한 대화나 걱정도 멀리해야 합니다. 걱정이 많아 잠이 안 오는 분들은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며 잠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지며 몸도 긴장을 풀게 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장수하신 분들 대부분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들은 수면을 휴식이 아니라 회복으로 받아들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잠의 힘을 믿고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내 몸을 위한 숙면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6장. 장수하는 분들은 화를 다스릴 줄 압니다. 오래 사신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를 쉽게 내지 않고 마음을 오래 담아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격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분노는 혈압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며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박정수님은 78세에 처음 저희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늘 답답하고 별일 아닌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며 가족들과 자주 다툰다고 하셨습니다. 혈압도 높고 가슴이 자주 두근거린다고 했죠. 검사 결과는 고혈압 전 단계 스트레스성 위염이었습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 감정을 비우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권한 건 하루에 5분 명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리고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을 5분 만들어 자신에게 말을 거는 습관을 들이자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어. 지금도 괜찮아. 이 짧은 문장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박정수님은 2개월 만에 표정이 밝아졌고 혈압도 안정되며 위장약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감정의 출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화는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분도 있고 조용히 걷는 분도 있으며 누구는 식물을 돌보며 마음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감정을 배출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장수하신 92세 김기봉님은 화가 나면 말하기 전에 무조건 물 한 잔 마시고 방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10분만 있으면 처음에 분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했지요. 그분의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고 가족 안에서도 분란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평화로운 마음이 곧 건강한 몸으로 이어진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외에도 추천드리고 싶은 습관은 감사일기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웃게 한 일, 고마운 순간을 3가지만 매일 적는 것입니다. 이는 뇌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매일 감사 일기를 쓴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비율이 40% 이상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화를 잘 다스리는 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말을 천천히 하는 습관입니다. 말이 느려지면 감정도 가라앉고 상대방과 갈등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100세 이상 노인을 추적한 연구에서도 급하게 말하고 감정 표현이 거친 사람보다 말이 차분하고 유연한 분들이 건강 상태도 좋고 사회적 관계도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평온했나요? 혹시 사소한 일로 마음이 흔들리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으셨다면 오늘 밤 단 5분만이라도 나의 감정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혈압을 내리고 심장을 진정시키며 내일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는 몸에 쌓이면 병이 됩니다. 그러나 잘 흘려보내면 삶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을 다독이는 말, 감정을 다스리는 시간,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그렇게 마음 다스리기에서 시작됩니다. 7장. 매일 아침 물 한 잔이 혈관을 살립니다. 91세가 되도록 진료실에 나오는 저에게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 나이에도 이렇게 정정하신가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침에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십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제 건강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심장은 매일 10만 번을 뛰고 혈관은 10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끈적하면 혈관에 상처가 생기고 결국 좁아지고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피를 부드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은 아침에 혈관을 깨워주는 첫 인사입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탈수 상태에 가까워지고 피는 더욱 진해집니다. 이 진한 피가 혈관을 빠르게 흐르려다 보면 혈압이 오르고 뇌와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7세 박정혜 님은 새벽마다 어지럼증을 느끼곤 했습니다. 뇌 MRI상 큰 이상은 없었지만 혈액 점도가 높아지는 아침 시간에 뇌혈류가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분께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놀랍게도 2주 뒤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고 전보다 몸이 가볍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벌컥 마시는 것보다 천천히 입에 머금고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뇌와 위장이 동시에 자극되며 체내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심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으며 장 운동도 활발해져 변비나 속 더부룩함도 줄어듭니다. 60대 중반의 이만희 님은 평생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각종 유산균과 약을 써도 소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침 공복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기 시작한 뒤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매일 배변이 규칙해졌고 소화도 한결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지근한 물이어야 할까요? 너무 찬 물은 위장과 혈관을 수축시켜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물은 위를 부드럽게 자극하고 혈관을 이완시켜 편안한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보통 체온보다 살짝 낮은 35도에서 38도 정도의 물을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이 습관은 약도 돈도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걸로 정말 건강이 달라질까요? 라고 묻는 분들께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 연구에서도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수분을 꾸준히 섭취한 중장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30% 이상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수분 섭취는 노화된 혈관에 윤활유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습관은 나를 돌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내 몸에 물 한 컵을 건네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시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하루는 이전보다 훨씬 평온하고 가벼울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내일 아침에 나를 위해 작은 준비를 해보세요. 미리 머그컵에 물을 따라두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 물 한 컵이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 그리고 인생 후반을 더욱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8장은 심장은 말보다 감정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심장은 단지 펌프가 아닙니다.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심장이 따뜻해지고 겁을 먹거나 화가 날 때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건 심장이 감정에 직접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91세인 제가 이 나이에도 건강하게 진료실에 설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감정의 기복을 줄이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심장은 조용하고 일정하게 뛰는 것을 좋아합니다. 갑작스런 감정의 변화는 심장의 리듬을 깨뜨리고 부정맥이나 심방세동, 고혈압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6세의 이순자 님은 늘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특별한 병변은 없었지만 매일 불안과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죠. 저는 그분께 감정 기록 일기를 권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적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순자님은 기분을 밖으로 꺼내놓으니 가슴이 덜 조여요 라고 하셨고 맥박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의 가장 큰 적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부신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압박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자주 노출되면 심장은 쉴 틈 없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만성 피로, 고혈압,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지요.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이완시키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3번 깊은 호흡을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식사 전, 자기 전 이 세 순간마다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5회 반복해 보세요. 이 간단한 호흡만으로도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심장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입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심장 박동수를 낮추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반복한 노년층의 심박수가 평균보다 안정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일수록 혈관이 부드럽고 혈액순환이 원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실제로 장수하신 분들을 관찰해 보면 분노나 불안을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지 않고 흘려보낼 줄 아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돌보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심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오래도록 잘 뛰게 해줄 것입니다. 9장. 장수하는 분들은 식탁 위에 소금을 줄입니다. 선생님, 저는 특별히 많이 먹지 않는데 왜 자꾸 혈압이 오를까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럴 때 저는 반드시 식습관부터 살펴봅니다. 음식을 많이 먹지 않더라도 짠맛에 익숙해져 있으면 혈관은 금방 지쳐버립니다. 91세인 저 역시 젊을 땐 짠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60대 후반부터는 그 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이야말로 혈압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소금 속 나트륨은 우리 몸속의 수분 균형을 깨뜨려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혈관벽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것이죠. 한 번은 65세의 김동철 님이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혈압은 늘 1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고 약을 늘려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여쭤보니 매 끼니 국물은 꼭 드시고 김치도 매일 반찬으로 2가지 이상 챙기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딱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하루 한 끼 국 없이 먹기입니다. 처음엔 무척 어려워하셨지만 2달이 지나자 혈압이 20 이상 떨어졌고 얼굴색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이제는 짜게 먹는 게 더 부담돼요.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평균 섭취량은 그 2배가 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젓갈, 라면 등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대부분이 고나트륨 식품입니다. 짠 음식을 줄이지 않고는 혈압 관리도 심장 건강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짠맛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음식간을 심심하게 하고 맛은 다른 재료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늘, 생강, 후추, 파, 레몬즙 등은 풍미를 더해주면서도 나트륨은 높이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된장국을 끓일 때 다시마 우린 물을 활용합니다. 국물 맛이 깊어지니 소금을 적게 넣어도 만족스럽죠. 둘째, 김치나 장아찌 등 염장 음식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반드시 물에 한번 헹군 후 드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김치는 반드시 먹는 분들이 많으니 양을 줄이고 자극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헹구어도 맛이 남고 나트륨은 줄어듭니다. 셋째,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늘리는 것입니다. 외식 메뉴는 대부분 짜고 기름집니다. 특히 국물 요리나 양념이 진한 음식은 소금뿐 아니라 설탕, 조미료까지 다량 들어가 있어 심장과 간에 부담을 줍니다. 매주 하루라도 소금 적게 먹는 날을 정해 실천해 보세요. 점점 입맛이 바뀌게 됩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서 혈압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먼저 물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10장. 장수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91세가 되도록 건강하게 살아오며 제가 깊이 느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 사는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친구, 가족, 이웃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돌보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야 몸도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더 치명적인 위험인자로 꼽힙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밝혀졌지요. 삶의 질을 높이고 병에 덜 걸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해온 85세의 정재수님은 자녀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살지만 동네에 친구가 많습니다. 매주 둘째, 넷째 수요일이면 친구들과 함께 근처 공원에 가서 도시락을 나눠 드시고 소일거리로 손뜨개를 배우신다지요. 집에 혼자 있으면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 같아요. 친구들 얼굴만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하시던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정재수님처럼 장수하는 분들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혼자 식사하고 말 한마디 안 나누는 날이 많아질수록 심장 박동은 불안정해지고 우울과 불면, 고혈압까지도 따라붙습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노력을 해보세요. 짧은 안부 전화, 마주친 이웃과의 인사, 시장 상인과의 몇 마디 대화도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접촉이 마음의 온기를 만들어줍니다. 둘째, 감정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고마워요,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세요 같은 따뜻한 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치유의 힘을 줍니다. 심장은 그런 말에 반응합니다. 뇌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셋째, 주기적으로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장수하신 분들 대부분은 자신이 외롭지 않도록만이 아니라 누군가도 외롭지 않도록 먼저 손을 내밉니다.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고 그 마음은 언젠가 되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넷째, 갈등을 오래 품지 말고 푸는 연습을 하세요. 사람이기에 다투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되면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어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오래 사는 분들은 말을 참기보다 조용히 풀어내는 지혜를 택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움직이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고 손주에게 편지를 쓰고 이런 작은 연결들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91세가 된 지금도 저는 매주 두세 명의 오랜 환자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단순한 안부일지라도 그 대화는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제가 살아온 길에서 가장 건강했던 날들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가장 따뜻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삶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에서 비롯됩니다. 장수는 특별한 약이나 유전자가 아니라 이런 작고도 따뜻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화를 다스리고 음식을 잘 씹고 물을 챙겨 마시고 감정을 살피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며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오늘도 수고했다. 그리고 고맙다. 그 한마디가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인생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 10가지 장수의 비결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이 작은 지혜가 더 많은 분께 전해지도록 하는 큰 응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건강 이야기, 공감 가는 삶의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습지혜였습니다.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